네, 오늘은 학생들이 자퇴를 많이 하고 있다. 자퇴를 하고 재입학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.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저는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자퇴가 어쩌면 더 쉬운 길일 수도 있다. 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. 근데 지금까지 이제 학생들이 자퇴를 했던 그 이유와 지금 학생들이 자퇴하는 이유가 너무너무 다릅니다. 너무 다르고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지? 이 한국의 어떤 교육 상황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거지? 라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. 예전에는 학생들이 자퇴를 한다 그러면 보통 정시 100% 전형을 노리고 자퇴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죠. 예, 뭐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, 그러니까 굳이 학교에서 뭐 골치 아픈 내신, 그죠? 뭐 중간고사, 기말고사, 수행평가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패스하고 나는 수능 공부에 올인을 해서 기간을 단축하겠다. 그게 목표였단 말이에요.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성공하는 학생들도 꽤 많았습니다. 최근에 보니까 서울대 의대를 15살인가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공부에 대해서 어떤 자기만의 시야가 뚜렷하고 목표가 뚜렷한 그런 학생들은 굳이 학교 다닐 필요 없이 그냥 쭉 그냥 자기의 페이스대로 자기의 진도대로 공부를 하는 거죠. 저는 그게 뭐 상당히 괜찮은 방식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었어요. 근데 최근에 2028 대입 개편안이 확정 발표가 되고, 그리고 5등급제가 시행이 됨에 따라서 학생들이 정말 갈팡질팡하고 있어요.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황을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. 일단 첫 번째로 지금은 자퇴를 하면 안 됩니다. 웬만하면 자퇴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. 근데 자퇴를 안 하면 이제 무슨 일이 펼쳐지냐면 내신에서 1등급을 받아야 돼요. 왜냐면 9등급제에서는 뭐 1, 2등급 정도? 왜냐면 9등급제에서의 1, 2등급이 지금 5등급제에서 1등급 정도에 해당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5등급제에서 2등급을 받으면 9등급제에서 3, 4등급이 되는 겁니다. 5등급제에서 2등급, 3등급을 받는다는 거는 사실상 뭐냐면은 인서울 못 한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인구가 줄고 있고 대학 정원은 그대로니까 뭐 괜찮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, 그거는 이제 소수 얘기고요. 대다수에게 벌어지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1등급을 안 받으면, 1등급을 못 받으면 이게 아주 골치가 아파진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자퇴를 하는 학생들은 뭐예요? 내가 첫 시험을 딱 봤는데 1등급이 안 나오네? 야 이거 큰일 났네? 하고서 바로 자퇴 때리고 재입학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뭡니까? 유급이죠, 말하자면. 응? 한 학년 더 다니는 거라고. 근데 이게 예상을 못 했냐는 거죠. 교육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? 근데 이거를 예측을 했는데도 그냥 밀어붙인 건지 예측을 못한 건지, 과연 이게 그 전의 상황, 그러니까 2028 대입 개편, 5등급 전환 이런 일들이 있기 전의 상태보다 과연 지금 상태가 더 나은 상태가 맞냐는 거예요. 뭐 이런 거죠. 내가 고등학교를 다닐 생각이 있어요? 다닐 생각이 없는 게 아니야. 있어. 근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딱 봤더니 점수가 안 나와. 근데 예전에는 뭐가 있었냐면, 내신 점수가 좀 덜 나왔네? 그러면 나중에 정시 100%로 해서 뭐 가면 되지. 내가 원하는 학교.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, 이제는 그 2028 대입 개편안의 특징이 뭡니까? 정시에서 내신이 포함된다고. 그러니까 그 길도 막혀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. 자퇴랑은 사실은 연이 없었던 학생을 떠미는 거지. 왜냐면 내신이라는 거는 지울 수가 없잖아요. 지울 수가 없다고. 근데 그거를 갱생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어요.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극단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. 이게 맞냐고. 그리고 지금 2028 대입 개편안이랑 뭐 등등 이런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?
아니 그러면은 정시에다가 내신을 넣을 것 같으면 정시랑 수시를 왜 나눠놨어요?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아니 당연히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? 정시면 정시고 수시면 수시지 왜 정시에다가 내신을 집어넣냐고.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요? 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. 왜냐면 학생들을 내신으로 평가해야지. 그게 수시잖아요. 그게 수시라고. 또 뭐 그런 얘기도 하죠. 뭐 정시로 들어온 학생들이 뭐 학업 능력이 딸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대학교 가서 뭐 학업 능력이 딸리더라 뭐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아예 그냥 수시 100%로 하지. 그렇지 않습니까? 수능이 왜 존재해요 그러면? 수능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을 수 있잖아요. 자기의 내신 점수와 상관없이 나중에라도 내가 어떤 학교에 가고 싶어. 그러면 계속 도전을 해서 될 때까지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열어놓는다. 라는 게 수능이 하고 있는 역할이거든요. 근데 그거를 용납을 못 하는 거야. 그럼 뭡니까? 그냥 아예 어릴 때부터 공부를 좀 더 잘하던 학생들을 뽑겠다 이거죠. 그러니까 뭐예요? 패자부활이 안 된다고. 이런 게 어딨어요. 패자부활이 안 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애들더러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라. 야 이거 참나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. 이해가 안 돼요. 그리고 또 이 어떤 헛발질, 그 정책의 헛발질에 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자면 예전에도 영어를 절대평가로 하겠다. 그래가지고 진짜 실제로 절대평가가 됐죠.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냐? 상대평가일 때보다 절대평가인 지금 수능 영어가 훨씬 어려워요. 훨씬 어렵습니다. 커트도 내려갔고요. 그죠? 90으로 내려갔잖아요. 옛날에는 막 92, 93 이랬단 말이에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내신이 과연 공정한가?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내신이 공정하냐고. 학교마다 그 내신 시험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. 그리고 그 학교에 속한 학생들의 수준도 다르죠. 그리고 그 학생부를 작성하는 주체가 누굽니까? 선생님이죠. 근데 선생님은 인간이죠.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하여간 아주 골치가 아픈 상황이 됐고요. 그래서 지금 학생들은 다 해야 됩니다. 다. 네, 다 잘해야 돼요. 그리고 재수도 웬만하면 힘들어요. 재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만으로 아주 높은 학교를 간다는 게 예전보다는 더 좁아졌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냥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1등급을 받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. 정말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. 일단은 상황이 그렇다.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.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